네가 감히 내 손으로 키운 회사를 건드려? 당장 나가! 나가라고요? 이사회 승인 없이는 저를 해고할 수 없어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날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을 마주했다. 새벽 5시 평소처럼 일찍 출근한 나는 조용한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려 했다. 30년 전 작은 창고에서 시작해 이제는 업계 10위권 안에 드는 회사로 키워낸 이곳. 이 모든 게 내 땀과 눈물로 일궈낸 결과물이었다. 그때였다. 사위 민준의 사무실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이 시간에 왜?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민준은 내 외동딸 서연이와 결혼한 지 3년째. 처음엔 그저 평범한 사위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성실함과 똑똑함에 감탄해 2년 전 전략기획실장으로 발탁했다. 내 회사의 핵심 정보를 다루는 자리였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틈으로 들여다본 순간 내 심장이 얼어붙었다. 민주는 노트북 화면에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 자료를 띄워놓고 USB에 무언가를 복사하고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통화 중인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회장님. 자료는 다 확보했습니다. 다음 주면 계약금 입금 확인되는 대로 이동하겠습니다. 장인어른은 걱정 마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계십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내가 귀로 듣고도 믿을 수 없었다. 내 사위가 내 딸과 결혼해 우리 가족이 된 그 남자가 내 회사를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이 자식이 내 딸이랑 결혼한 게 우리 회사 먹으려고 했던 거였어? 민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곧 차갑게 식은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 표정에서 나는 알 수 있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을. 장인어른 진정하시죠. 이건 오해입니다. 오해? 내가 지금 내 눈으로 다 봤어. 내가 우리 회사 기술 자료를 빼돌리는 걸. 내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민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냉소를 띤 미소를 지었다. 오해가 아니라며? 그럼 어쩌실 건데요, 장인어른? 그 순간의 그 표정, 그 말투. 내가 알던 민준이 아니었다. 3년 동안 보여준 겸손하고 성실한 모습은 전부 가면이었다. 내가 감히 내 손으로 키운 회사를 건드려? 당장 나가. 나가라고요? 민준이 비웃었다. 저는 이 회사 전략기획실장입니다. 이사회 승인 없이는 저를 해고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미 사진 중 절반은 제 편입니다.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뭐라고? 장인어른, 시대가 변했어요. 이제 이 회사는 새로운 경영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걸 준비해왔을 뿐이에요. 민주는 USB를 호주머니에 넣으며 여유롭게 말했다. 그리고 서연이는 제 아내입니다. 아내는 남편 편이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장인어른이 너무 고집스럽고 독단적이라고요. 이 자식이.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내 몸은 떨리기만 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무엇보다 딸에 대한 걱정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민준이 문을 열고 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다음 주 임시이사회에서 뵙겠습니다, 장인어른. 아 참.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혈압 높으시잖아요. 문이 닫혔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30년을 일궈온 내 회사가 내 딸의 남편에게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다. 지금은 자책할 시간이 아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민준의 컴퓨터 앞에 앉았다. 로그 기록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가 언제부터 누구와 무엇을 계획했는지 전부 파헤쳐야 한다. 이 자식. 내가 만만하게 봤구나. 하지만 이 회사는 내가 맨손으로 일궈냈어. 내가 3년 준비했다면 나는 30년을 싸워왔다. 새벽 햇살이 사무실을 비추기 시작했다.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다. 임시이사회가 소집된 날 나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회의실에 도착했다. 밤새 민준의 컴퓨터 로그를 분석하고 회계 자료를 뒤지고 이 사진들의 동향을 파악했다. 눈은 충혈되고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정신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오늘이 첫 번째 전투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이사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재무이사 김상무, 영업이사 박전무, 그리고 민준의 편이라고 의심되는 기술이사 최상무. 그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읽으며 나는 전장의 지도를 그려나갔다. 마지막으로 민준이 들어왔다.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내 맞은편에 앉았다. 3년 전 겸손하게 고개 숙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 그의 눈빛은 포식자의 그것이었다. 자,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차분하게 운을 뗐다.
목소리에 떨림이 있어선 안 된다. 지금 이 순간 나는 30년간 이 회사를 이끌어온 회장이다. 오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 자료가 외부로 유출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 나는 민준을 똑바로 쳐다봤다. 전략기획실장 강민준 이사가 있습니다. 회장님. 민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완벽한 연기였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증거라도 있으십니까? 증거? 나는 준비해온 USB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지난 새벽 5시 32분 당신이 회사 서버에 접속해 핵심 기술 자료 127건을 복사한 로그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사 KJ그룹 회장과 통화한 녹취록도요. 회의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하지만 민준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하게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회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새로운 사업 제안을 위해 자료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KJ그룹과의 통화는 업무상 협력 논의였을 뿐입니다. 협력 논의?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 회사를 팔아넘기려는 게 협력이야? 회장님, 기술이사 최상무가 끼어들었다. 죄송하지만 민준 이사의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요즘 회장님께서 너무 독단적으로 경영하신다는 의견이 이사회 내에서도 많았습니다. 민준 이사는 회사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역시 최상무는 민준 편이구나. 맞습니다. 재무이사 김상무도 거들었다. 회장님, 최근 회사 실적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민준 이사의 제안을 들어보시는 게. 제안? 나는 비웃음을 참지 못했다. 내 회사를 경쟁사에 팔아넘기는 게 제안이라고? 민준이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장인어른, 아니 회장님. 제 제안은 간단합니다. KJ그룹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우리 회사의 기술력과 그들의 자본력을 결합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업계 1위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 대가로 경영권을 넘기는 거겠지? 회장님께서는 명예회장으로 계시면 됩니다. 실무는 저희 젊은 세대가. 젊은 세대? 나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오늘부터 누가 내 회사 편인지 확실히 정리하자. 배신자는 끝까지 가만두지 않는다. 회의실이 다시 한번 긴장감에 휩싸였다. 영업이사 박 전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우리 모두 회사를 위하는 마음은 같습니다. 다만 방법론의 차이일 뿐. 방법론? 나는 차갑게 웃었다. 배신과 충성의 차이를 방법론이라고 부르나? 민준이 끼어들었다. 회장님,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회사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이사회에서 투표로 결정하시죠. 저의 KJ그룹 제휴안에 찬성하시는 분? 최상무와 김상무가 손을 들었다. 2표. 반대하시는 분? 박 전무와 나 그리고 법무이사정 이사가 손을 들었다. 3표. 감사이사님은? 감사이사 한 전무가 머뭇거렸다. 그는 20년 동안 나와 함께 일해온 동료였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망설임이 보였다. 저는 좀 더 자료를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립. 민준이 미소 지었다. 그럼 다음 주 정기이사회에서 다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각자 충분히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끝났다. 이사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고 민준이 마지막으로 내게 다가왔다. 장인어른, 저는 진심으로 회사를 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연이도 제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동의했고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서연이가? 네. 아버님께서 너무 고집스럽다고 이제는 세대교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회의실을 나갔다. 나는 빈 회의실에 홀로 남았다. 딸마저 나를 배신했다는 말인가? 아니다. 믿을 수 없다. 민준의 거짓말일 것이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이 엄습했다. 만약 정말로 서연이까지. 아니다. 지금은 흔들릴 때가 아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공장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30년 전 단돈 1,000만 원으로 시작해 여기까지 왔다. 이 회사는 내 인생이다. 절대 넘겨줄 수 없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해야 한다. 회계팀장, 법무팀장, 그리고 사설탐정. 민준의 모든 것을 파헤쳐야 한다. 전쟁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사위는 다음에 어떤 수를 둘까?
내 다음 움직임이 관건이다. 이사회가 끝난 그날 밤 나는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다. 책상 위에는 민준과 관련된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입사 지원서, 인사기록, 출장 보고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며 나는 퍼즐을 맞춰 나갔다. 뭔가 있을 거야. 반드시. 그때 서재 문이 열렸다. 아빠. 딸 서연이었다. 3년 전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해하던 내 딸. 지금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다. 서연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딸을 마주했다. 민준이한테 들었어. 아빠가 민준 오빠를 배신자라고. 그게 사실이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 남편은 우리 회사를 경쟁사에 팔아넘기려 하고 있어. 3년 동안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야. 아니야. 서연이 소리쳤다. 민준 오빠는 그런 사람 아니야. 오빠는 회사를 살리려는 거라고 했어. 아빠가 너무 고집스러워서 회사가 망하고 있다고. 서연아, 정신 차려. 내 목소리도 높아졌다. 내 남편이 새벽에 몰래 회사 기술 자료를 빼돌리는 걸 내가 직접 봤어. 그게 회사를 살리는 거야? 그건 오빠가 설명했어. 새로운 사업을 위한 자료 정리였다고. 그 말을 믿니? 서연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빠는 왜 항상 내 편을 안 들어줘? 민준 오빠랑 결혼할 때도, 오빠가 회사에 들어올 때도. 아빠는 한 번도 진심으로 인정해준 적이 없잖아. 서연아. 난 이제 민준 오빠 아내야. 오빠 편이야. 서연이 돌아서서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내 심장을 후벼 팠다. 딸마저 잃는 건가? 하지만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지금 무너지면 모든 게 끝이다. 나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아 휴대폰을 들었다. 여보세요, 정탐정님? 저한테성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우진 탐정,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다. 예전에 회사 내부 횡령 사건을 해결해 준 적이 있었다. 다음날 새벽 나는 한적한 카페에서 정탐정을 만났다. 강민준이라는 사람을 조사해 주십시오. 과거 경력, 학력, 인간관계, 재산 형성 과정. 모든 것을요. 정탐정이 메모하며 물었다. 사위분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 회사를 위협하는 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이면 기본 조사 결과가 나올 겁니다. 3일 안에 해주십시오. 추가 비용은 얼마든지 지불하겠습니다. 정탐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회사로 돌아온 나는 법무팀장 이 변호사를 불렀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민준 이사의 모든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출장 기록을 정리해 주시오. 특히 최근 6개월치를 집중적으로요. 알겠습니다만. 혹시 무슨 문제라도? 의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용히 진행해 주십시오. 이 변호사가 나간 후 나는 회계팀장 김 부장을 불렀다. 부장, 최근 우리 회사에서 KJ그룹과 관련된 거래나 자금 이동이 있었습니까? 김 부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직접적인 거래는 없었습니다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긴 합니다. 무엇입니까? 3개월 전 전략기획실 명목으로 컨설팅 비용 5억이 집행됐는데 정확한 용도가 불분명합니다. 민준 이사가 직접 결제했고요. 5억? 내 눈이 날카로워졌다. 그 컨설팅 업체 이름이 뭡니까? 미래전략연구소입니다. 자료를 가져올까요? 당장 가져오십시오. 30분 후 나는 미래전략연구소 관련 서류를 살펴봤다. 회사 등기부등본을 보는 순간 내 손이 떨렸다. 대표이사 강민준. 설립일 2년 전. 이 자식이 2년 전부터 준비했구나. 민준은 결혼 1년 만에 자신의 회사를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 회사 돈으로 자기 회사의 컨설팅 비용을 지급한 것이다. 횡령이었다. 김 부장. 네, 회장님. 이 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복사해서 보관하십시오. 그리고 절대 다른 이사들에게 알려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정탐정에게서 전화가 왔다. 회장님, 흥미로운 정보를 하나 입수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강민준 씨의 대학 동기 중에 현재 KJ그룹 전략기획본부장이 있습니다. 이름은 박성민. 두 사람은 대학 때부터 친한 사이였고 최근까지도 자주 만났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식당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박성민 본부장의 부인이 강민준 씨의 대학 선배입니다. 세 사람은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민주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우리 회사에 접근했다. KJ그룹의 박성민과 짜고 내 딸을 이용해 회사 내부로 침투한 것이다. 계속 조사해 주십시오. 특히 세 사람의 만남 기록과 금전 거래를 집중적으로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묘한 희열도 느껴졌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다. 민준의 계획을 무너뜨릴 무기가 생긴 것이다. 내 딸과 내 회사를 지키는 건 내가 직접 해야 한다. 누구도 날 속이지 못한다. 그때 비서가 노크했다. 회장님, 영업이사 박 전무님께서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들어오라고 하시오. 박 전무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그는 15년 동안 나와 함께 일해온 충직한 부하였다. 회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말해보시오. 최 상무와 김 상무가 민준 이사와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감사님도 흔들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 제가 한 감사님을 설득해 보겠습니다. 20년 동료인데 회장님을 배신할 리 없습니다. 나는 박 전무의 손을 잡았다. 고맙소. 하지만 조심하시오. 지금은 전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 전무가 나간 후 나는 다시 수첩을 펼쳤다. 시간이 얼마 없다. 다음 주 정기이사회까지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 밤이 깊어갔지만 사무실 불은 꺼지지 않았다. 3일 후 회사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아침 출근길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공지 하나가 전 직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전략기획실 긴급 공지. 제목 미래를 위한 새로운 출발. 나는 휴대폰으로 그 공지를 확인하는 순간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공지문에는 민준의 이름으로 착성된 장문의 글이 있었다. 그 내용은 나를 정면으로 모욕하는 것이었다. 현 경영진의 구시대적 경영 방식으로는 더 이상 회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새로운 비전이 필요합니다. 이 자식이? 차 안에서 나도 모르게 소리가 터져 나왔다. 운전기사 I씨가 백미러로 나를 걱정스럽게 쳐다봤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곧장 민준의 사무실로 향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민준은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앉아 있었다. 장인어른, 노크는 하셔야죠. 이 자식,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사내 게시판에 저딴 글을 올려? 내가 감히 내 경영 방식을 비판해? 민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입가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비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회장님. 아니, 이제는 그냥 장인어른이라고 부를까요? 어차피 곧 자리에서 물러나실 테니까. 뭐라고? 오늘 오후 2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 겁니다. KJ그룹과의 전략적 제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에요. 내가 무슨 권한으로? 권한이요? 민준이 책상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다. 이미 이사진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최상무, 김상무 그리고 한 감사님까지요. 그 말에 머리가 띵해졌다. 한 감사가? 네, 어젯밤 설득했습니다. 20년 동료라고 하셨죠? 하지만 회장님보다는 자기 노후가 더 중요하신가 봅니다. 제가 KJ그룹 계열사 고문직을 약속했거든요. 이 더러운 자식. 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당장 저 자식의 멱살을 잡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지금 폭력을 행사하면 그것이야말로 저 자식이 원하는 그림일 것이다. 장인어른,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부터 서연이한테 접근한 건 맞습니다. 뭐? 서연이가? 알아?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아니요. 아직은요. 서연이는 제가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순진하죠. 이 개자식.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민준의 멱살을 잡았다. 내 딸을 이용했어? 내 딸을? 하지만 민준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비웃었다. 놓으세요, 장인어른. CCTV 다 찍히고 있습니다. 회장이 임원을 폭행했다는 증거가 되겠네요. 나는 이를 악물고 손을 놓았다. 민준이 옷깃을 정리하며 말했다. 회장님, 시대가 변했어요. 이제는 혈연도 의리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능력과 결과만이 중요하죠. 그리고 저는 회장님보다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너 같은 자식이 이끄는 회사가 오래갈 것 같아? 적어도 회장님보다는 오래가겠죠. 회장님의 경영 방식은 30년 전 거예요. 지금은 2025년입니다. 아, 이제 회의 준비해야겠네요. 오후 2시 기자회견 꼭 참석하세요. 아니면 TV로라도 보시고요. 아, 참.
민준이 책상 위에 봉투를 집어들었다. 서연이한테는 이미 말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부부는 회장님과 거리를 두겠다고요. 서연이도 동의했고요. 서연이가 동의를? 네. 아버지가 남편을 괴롭힌다고 생각하니까요. 어젯밤 서연이가 울면서 말하더군요. 우리 둘만의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딸마저 잃는다는 것. 그것은 회사를 잃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었다. 민준이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걱정 마세요. 명예회장 자리는 드릴 테니까. 월급은? 글쎄요, 얼마가 적당할까요? 쾅. 문이 닫혔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온몸이 떨렸다. 분노로 절망으로 무력감으로. 사무실로 돌아온 나는 책상에 주저앉았다. 30년. 30년을 일궈온 내 회사가, 내 인생이 저 자식 손에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저 아래 주차장에 KJ그룹 로고가 박힌 차량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있었다. 민준, 내가 이기는 줄 알아?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정탐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모든 증거를 정리해 주십시오. 오늘 안에 필요합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가 절박함이 온몸을 지배했다. 그리고 박 전무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전무, 지금 당장 법무팀, 회계팀 전원을 소집하시오. 긴급회의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시계를 봤다. 오전 11시 3시간 후면 민준의 기자회견이 시작된다. 그 전에 나도 준비를 끝내야 한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걸 한순간에 날려버리려고? 이 자식 이제 끝을 보여주겠다. 나는 서랍에서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꺼냈다. 민준의 횡령 증거, KJ그룹과의 미락 정황, 기술 유출 시도 로그.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기자회견을 막을 수는 있는 자료들이었다. 그때 누군가 노크했다. 들어오시오. 문이 열리고 영업이사 박 전무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민준 이사가 영업팀 핵심 인력 5명을 KJ그룹으로 이직시키려 합니다. 이미 계약서까지 준비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그뿐 아닙니다. 우리 회사 주요 거래처 3곳에 이미 접촉했습니다. KJ그룹과 합병되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겠다고. 민준은 단순히 회사를 먹으려는 게 아니었다. 완전히 해체시키려는 것이었다. 이 자식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30년을 일궈온 내 회사를, 내 사람들을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박 전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천천히 심호흡을 했다. 분노를 가라앉히고 차가운 이성을 되찾아야 했다. 전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시오. 기자회견 전에. 하지만 이미 과반수가. 상관없어. 내가 아직 이 회사 회장이오. 알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 기자회견 30분 전 나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대회의실에는 이미 기자들과 KJ그룹 관계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옆 소회의실에 이사진 전원을 불러 모았다. 최 상무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30분 후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사회를 소집하시다니. 그래서 소집했어. 나는 차갑게 말하며 자리에 앉았다. 민준이 여유로운 표정으로 들어와 맞은편에 앉았다. 나는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펼쳤다. 강민준 전략기획실장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소하고 즉시 해임할 것을 제안합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였다. 민준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횡령?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나는 첫 번째 서류를 밀었다. 2년 전 당신이 설립한 미래전략연구소. 그리고 3개월 전 우리 회사가 그 회사에 지급한 컨설팅 비용 5억 원. 이게 횡령이 아니고 뭐요? 그건 정당한 컨설팅 계약이었습니다.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회사 발전을 위한 외부 용역이었고 정식 절차를 거쳤습니다. 나는 냉소를 띠며 두 번째 서류를 꺼냈다. 당신 회사가 제출한 컨설팅 보고서 142페이지. 이 중 87페이지가 인터넷에서 복사한 자료입니다. 표절 검사 결과가 여기 있어. 그건 5억짜리 보고서가 인터넷 짜깁기라? 이게 정당한 계약이요? 최 상무가 끼어들었다. 회장님, 그건 단순한 실수일 수 있습니다. 횡령으로 보기는. 나는 세 번째 서류를 던졌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소? 민준 이사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5천만 원.
미래전략연구소에서 성과급 명목으로 취급했다고 되어 있어. 회사 돈을 자기 회사로 빼돌리고 다시 자기 주머니로 넣은 겁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정당한 대가였습니다. 제가 직접 작업했고 당신이 우리 회사 직원이면서 나는 가차없이 네 번째 서류를 펼쳤다. 그리고 이건 당신과 KJ그룹 박성민 본부장의 통화 기록입니다. 최근 3개월간 127통. 특히 이 녹취록을 들어보시죠. 나는 녹음기를 틀었다. 마이너스 성민아, 이번 달 안에 마무리 지어야 해. 장인이 눈치채기 전에. 마이너스 알았어. KJ 쪽 계약금은 준비됐어. 10억. 내 몫은 3억이야. 마이너스 고마워. 서연이는 아직 아무것도 몰라. 이혼은 회사 넘기고 나서 생각해볼게. 회의실이 충격에 휩싸였다. 민준이 벌떡 일어났다. 이건 불법 녹음입니다. 증거 능력이. 불법이든 합법이든 당신이 한 말은 사실 아니요? 장인어른. 민준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이건 함정입니다. 저를 모함하려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럼 KJ그룹과 10억짜리 계약은 거짓말이요? 내 딸과 이혼 계획도 거짓말이고? 민준이 입을 다물었다. 나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이건 당신이 빼돌린 우리 회사 핵심 기술 자료 목록입니다. 총 127건. 특허 출원 전 기술 자료, 신제품 개발 계획서, 거래처 정보. 이 모든 게 KJ그룹으로 넘어갈 예정이었죠? 그건 법무팀에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당신이 새벽에 접속한 서버 로그, USB 복사 기록, 외부 이메일 발송 내역. 증거는 충분하오. 나는 이 사진들을 둘러봤다. 여러분,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하시겠습니까? 회사를 배신하고 기술을 팔아넘기고 심지어 아내까지 속인 사람과? 최상무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민준 이사의 KJ그룹 제휴안은 회사에 도움이. 나는 비웃었다. KJ그룹이 우리 회사에 제시한 조건을 아십니까? 합병 후 우리 회사 직원의 70%를 정리해고하고 핵심 기술만 빼간 뒤 나머지는 폐업시키는 겁니다. 이게 도움이요? 뭐라고? 박 전무가 놀라 물었다. 나는 KJ그룹 내부 문서를 펼쳤다. 이건 KJ그룹 내부 보고서입니다. 한태성그룹 인수 구조조정 계획. 어떻게 입수했느냐고요? 그쪽에도 양심 있는 사람이 있었소. 민준 이사의 계획을 알고 제보해준 겁니다. 민준이 완전히 무너진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한 감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민준 이사가 회사를 위한다고 믿었는데. 감사님,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20년 동료로서 묻겠습니다. 고문직 제안 받으셨죠? 네. 그 돈으로 노후를 편하게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양심을 지키시겠습니까? 한 감사가 고개를 떨구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욕심이 과했습니다. 나는 다시 이 사진 전원을 둘러봤다. 여러분, 우리 회사는 30년간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단 한 번도 직원을 배신한 적 없고 거래처를 속인 적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산이고 경쟁력입니다.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내 경험과 사람들을 무시한 게 가장 큰 실수야. 이번엔 내가 주도권을 잡는다. 김상무와 최상무도 결국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나는 민준을 마지막으로 쳐다봤다. 강민준 전략기획실장, 즉각 해임하고 횡령, 배임, 기술 유출 혐의로 고소하는 안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한 감사, 박 전무, 김상무, 최상무, 그리고 정 이사까지. 모두가 손을 들었다. 만장일치. 민준이 무너진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장인어른. 아니 회장님. 한 번만 기회를. 나는 차갑게 웃었다. 내 딸을 속이고 내 회사를 배신하고 내 사람들을 팔아넘기려 한 자식에게 무슨 기회를 주란 말이오? 문이 열리고 경비원 2명이 들어왔다. 강민준 이사를 밖으로 내보내시오. 그리고 오늘부로 출입을 금지합니다. 네, 회장님. 민준이 끌려나가며 마지막으로 소리쳤다. 회장님, 서연이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제 아내입니다. 내 딸은 내가 지킨다.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오후 2시 정각. 기자회견 시간이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기자회견장으로 가시죠. 민준 이사가 아닌 제가 직접 발표하겠습니다. 이 사진 전원이 일어났다. 대회의실로 향하며 나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이제 시작이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야. 대회의실 문을 열자
수십 명의 기자들과 KJ그룹 관계자들이 일제히 나를 쳐다봤다. 플래시가 터졌다. 가장 앞줄에는 KJ그룹 박성민 본부장이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다. 민준이 아닌 내가 나타난 것을 예상하지 못한 것이다. 회장님, 강민준 이사는 어디 계십니까? 한 기자가 물었다. 강민준 전 이사는 방금 해임되었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였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발쳤다. 해임이라고요? 무슨 이유로? 횡령, 배임 그리고 산업기밀 유출 시도 혐의입니다. 우리 회사는 강민준 전 이사를 형사 고소할 예정입니다. 박성민 본부장이 벌떡 일어났다. 회장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저희 KJ그룹과의 정당한 사업 협의를 나는 준비해온 서류를 들어 올렸다. 이게 정당한 겁니까? 우리 회사 직원 70%를 정리해고하고 기술만 빼간 뒤 회사를 폐업시키는 계획이요? 회의실이 다시 한번 술렁였다.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여기 KJ그룹 내부 문서가 있습니다. 한태성그룹 인수 구조조정 계획.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서류 사본을 기자들에게 나눠주도록 했다. 기자들이 서류를 훑어보기 시작했고 곧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이건 완전히 적대적 인수 계획이잖아요? KJ그룹이 이런 식으로 중소기업들을 집어삼켰단 말입니까? 박성민 본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저희는 그건 초안일 뿐. 초안이든 뭐든 이게 당신네 회사의 본심 아니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KJ그룹은 오늘부로 우리 회사의 협력 금지 기업 목록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피해를 입을 뻔한 중소기업들과 연대해 KJ그룹의 약탈적 인수 관행을 공론화할 것입니다. 회장님, 박성민이 급하게 다가왔다. 잠깐만요. 이건 민준이가 단독으로. 박성민 본부장. 당신과 민준이 대학 동기라는 것, 3년 전부터 이 계획을 짰다는 것 모두 알고 있어. 더 거짓말하지 마시오. 박성민이 말문이 막혔다. 나는 다시 기자들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태성그룹은 절대 외부에 팔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30년간 신뢰를 쌓아왔고 앞으로도 그 신뢰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다. 회장님, 그렇다면 강민준 전 이사와 회장님의 따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사위를 고소하신다는 건데요. 그 질문에 가슴이 철렁했다. 서연이. 그건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내 딸은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는 지친 몸을 이끌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는 서연이가 보낸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다. 아빠, 민준 오빠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당장 전화 주세요. 손이 떨렸다. 하지만 전화를 걸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박 전무 들어오시오. 네, 회장님. 박 전무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도 피곤함이 역력했다. 수고하셨소. 아닙니다, 회장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전무,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요. 민준은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우리에겐 직원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회장님 편입니다.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고맙소. 박 전무가 나간 후 나는 정탐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기자회견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추가로 조사해 주실 게 있습니다. 민준의 재산 형성 과정을 더 깊이 파고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KJ그룹에서 민준에게 건넨 돈의 흐름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한 가지 더 발견한 게 있습니다. 강민준 씨가 6개월 전 서울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전액 현금으로요. 30억? 현금으로? 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회장님 따님도 모르고 계신 것 같고요. 계속 조사해 주십시오. 전화를 끊고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30억짜리 아파트. 서연이도 모르는 재산. 민준은 대체 어디서 그 돈을 구했을까?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다. 서연이 눈이 퉁퉁 부은 딸이 분노에 찬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아빠가 민준 오빠를 해고했다면서요? 횡령이라고 고소한다면서요? 서연아, 진정하고. 제 남편을 범죄자 취급하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아빠는 왜 이래요? 왜 저한테 이렇게 못되게 구는 거예요? 민준이는 처음부터 우리 회사를 노리고 너한테 접근했어.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야. 증거가 있어. 민준이가 KJ그룹과 짜고 우리 회사를 넘기려 했다는
그건 아빠가 조작한 거잖아요. 서연이 눈물을 흘렸다. 아빠는 항상 그랬어요. 제가 선택한 걸 인정 안 해주고 제 남편을 못 믿고. 이제 지겨워요. 서연아. 아빠, 전 이제 민준 오빠 편이에요. 오빠가 뭘 했든 전 오빠를 믿어요. 아빠보다요. 그 말이 가슴을 관통했다. 서연아, 제발 정신 차려. 민준이는 너한테도 거짓말을 했어.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너한테 말 안 했잖아. 서연이 멈칫했다. 30억? 그래. 6개월 전에 샀어. 전액 현금으로. 너 알고 있었니? 그건. 서연이 말을 잇지 못했다. 민준이는 너한테도 비밀이 많아. 그리고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었어. 거짓말. 녹음 파일이 있어. 민준이가 직접 한 말이야.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들어볼래? 나는 녹음기를 꺼냈다. 싫어요. 안 들을 거예요. 아빠가 조작한 거니까. 서연아. 전 이제 집에 갈 거예요. 민준 오빠한테 가서 진실을 물어볼 거예요. 아빠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확인할 거예요. 서연이는 뒤돌아보지 않고 돌아서서 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내가 딸마저 잃는 건가?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작은 실수 하나로도 모든 걸 뒤집을 수 있다. 이번이 바로 그 순간이다. 민준의 30억 아파트. 그게 시작이다. 자금 출처를 밝혀내면 더 큰 비리가 드러날 것이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탐정에게서 전화가 왔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다. 강민준 씨의 30억 아파트 자금. 출처는 KJ그룹입니다. 정확히는 KJ그룹 비자금 계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민준 씨는 이미 2년 전부터 KJ그룹의 비공식 직원이었습니다. 월급도 받았고요. 머리가 띵했다. 2년 전이면 네, 회장님 회사에 입사한 지 1년 만에 KJ그룹과 이중 계약을 맺은 겁니다. 산업 스파이죠. 증거가 확실합니까? 계좌이체 내역, 비밀 고용 계약서, 그리고 KJ그룹 내부 이메일까지 확보했습니다. 결정적 증거입니다. 좋습니다. 자료를 당장 보내주십시오. 전화를 끊고 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제 끝장을 볼 때다. 나는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동시에 검찰에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산업 스파이 혐의, 배임 가중처벌, 그리고 KJ그룹의 공범 혐의. 다음날 아침 주요 언론사들이 일제히 특종을 터뜨렸다. 단독 KJ그룹 중소기업 기술 탈취 위해 산업 스파이 고용. 긴급 강민준, 장인회사 배신하고 2년간 이중생활. 속보검찰, KJ그룹 본사 압수수색 착수. 여론이 들끓었다. KJ그룹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다. 하한가를 기록했다. 그리고 오전 10시 내 사무실로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KJ그룹 회장 김재국. 70대 백발 노인이 경호원들과 함께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굴욕이 뒤섞여 있었다. 한 회장. 오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당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고 있어? 김재국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그룹 주가가 하루 만에 20% 폭락했어. 검찰이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언론이 우릴 약탈 기업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어. 그건 당신네가 자초한 일 아니오? 나는 차갑게 응수했다. 내 회사를 먹으려고 산업 스파이를 심고 내 사위를 매수해서 기술을 빼돌리려 했잖소. 그게 정당한 경영이오? 그건 박성민 그놈이 독단적으로. 나는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여기 당신 서명이 찍힌 승인서가 있어. 한태성 그룹 인수 프로젝트 승인. 당신도 공범이요. 김재국 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한 회장 제발. 이번 한 번만 합의합시다. 우리가 보상금을 드리겠소. 50억. 아니 100억을 드리겠소. 대신 고소를 취하해 주시오. 나는 비웃었다. 김 회장, 내 회사가 돈 때문에 고소한 줄 아시오? 30년간 쌓아온 신뢰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거요. 한 회장. 돌아가시오. 당신과 할 얘기는 법정에서 하겠소. 김재국 회장이 분노에 찬 표정으로 일어났다. 당신 후회할 거요. 우리 KJ그룹을 적으로 돌린 걸. 이미 적이었잖소. 처음부터. 김재국 회장이 휘청거리며 나갔다. 문이 닫히고 나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날 오후 나는 서연을 불렀다. 서연이 경계하는 표정으로 들어왔다. 서연아, 앉아라. 내가 봐야 할 게 있어.
나는 정탐정이 보내준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쳤다. 계좌이체 내역, KJ그룹과의 비밀 계약서, 그리고 민준과 다른 여자의 사진. 이게 뭐예요? 서연의 손이 떨렸다. 민준이가 KJ그룹에서 받은 돈 내역이야. 2년 동안 총 5억 원. 그리고 이 사진은? 사진 속 민준은 낯선 여자와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친밀한 분위기였다. 이 여자는 KJ그룹 비서실 직원이야. 민준이가 3개월 전부터 만나온 사람이고. 아니야. 아니야.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민준 오빠는 그런 사람 아니야. 서연아. 나는 딸의 손을 잡았다. 내 남편은 처음부터 너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 우리 회사를 먹기 위한 수단이었어. 이 녹음 파일을 들어봐. 나는 녹음기를 틀었다. 민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서연이? 사랑? 웃기지 마. 처음부터 회사 때문에 접근한 거잖아. 근데 은근 순진해서 다루기 쉽더라고. 이혼은 회사 넘기고 나서 생각하면 돼. 상대 여자의 웃음소리. 오빠 나빠. 근데 그럼 우리 언제 공개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 한태성 회장 눈 밖에 나면 돈도 못 받고 끝나니까. 서연이 얼어붙어 있었다.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아빠. 서연아. 제가 정말 바보였네요. 서연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딸을 꼭 안아주었다. 괜찮아, 서연아. 이제 괜찮아. 아빠가 다 해결할게. 아빠. 미안해요. 제가 아빠 말을 안 듣고.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민준이 그 자식이 나쁜 거지. 서연이 한참을 울었다. 나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날 저녁 서연은 민준에게 이혼 통보를 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검찰이 민준을 구속했다. 산업 스파이 횡령, 배임 기술 유출 혐의. KJ그룹 박성민 본부장도 함께 구속됐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다.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이다. 3개월 후 선고 공판. 피고인 강민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민준의 부모가 오열했다. 민준은 창백한 얼굴로 나를 쳐다봤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원망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차갑게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법정을 나오며 서연이 내 팔을 잡았다. 아빠, 이제 끝난 거죠? 그래, 끝났어. 회사는요? 회사는 이미 안정됐어. 주가도 회복됐고 새로운 투자자들도 들어왔어. 그리고 서연아, 너도 이제 회사 일 배울 때 됐어. 어떻게 생각하니? 서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저요? 제가 회사 일을요? 그래. 넌 내 딸이야. 그리고 이 회사의 미래야.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빠. 감사해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내 딸이니까. 우리는 함께 회사로 향했다. 내 회사, 내 딸, 내 모든 걸 지켰다. 이제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30년을 지켜온 이 회사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내 옆에는 배신자가 아닌 진짜 후계자가 서 있었다. 내 딸 서연이. 1년 후. 아빠,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예요. 서연이 서류를 내밀었다. 이제 그녀는 전략기획실장이 되어 있었다. 민준이 앉았던 바로 그 자리. 하지만 서연은 달랐다. 직원들을 속이지 않았고 회사를 배신하지 않았다. 오히려 30년 된 회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었다. 실적이 작년 대비 35% 증가했네. 네, 새로운 기술 개발 덕분이에요. 그리고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해줬어요. 나는 딸의 얼굴을 바라봤다. 1년 전 민준에게 배신당하고 무너졌던 그 얼굴은 이제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서연아. 내 아빠? 잘하고 있어. 정말 자랑스럽다. 서연이 수줍게 웃었다. 아빠가 가르쳐 주셔서요. 아빠처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나처럼은 하지 마라. 나는 쓸쓸하게 웃었다. 나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어. 그래서 민준 같은 자식에게 당했잖니? 아니에요, 아빠.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아빠는 사람을 믿은 게 아니라 사람의 가능성을 믿으신 거예요. 그게 아빠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30년 동안 이 회사를 지켜올 수 있었던 거고요. 하지만 민준 오빠 같은 사람은 예외였어요. 세상에 나쁜 사람은 항상 있으니까요. 하지만 좋은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박 전무님, 김 부장님, 이 변호사님 모두 아빠 편이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래, 내 말이 맞다. 그때 비서가 노크했다. 회장님, 면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누구요?
강민준 씨입니다.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아빠 거절하세요. 나는 잠시 고민했다. 민준. 5년 형을 받고 복역 중인 그 자식. 만나겠어. 아빠. 괜찮아, 서연아. 한 번 정도는 만나줘야지. 일주일 후 나는 교도소 면회실에 앉아 있었다. 철창 너머로 민준이 들어왔다. 1년 만에 본 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수척하고 초라하고 기가 꺾인 모습이었다. 장인어른. 아니, 회장님. 민준이 고개를 숙였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말이 있다며? 네.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서 회장님을, 서연이를, 그리고 회사를 배신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요? 소용없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민준이 눈물을 흘렸다. 여기 들어와서 매일 후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제게 주어진 기회를 망쳤을까? 회장님은 저를 믿어주셨고 서연이는 저를 사랑해줬는데. 민준 씨. 나는 차갑게 말했다. 당신의 후회는 들었소. 하지만 용서는 못해주겠소.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내 딸의 인생을 망쳤소. 3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었고 깊은 상처를 남겼소. 죄송합니다. 그리고 내 회사를 위협했소. 30년간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려 했고 내 직원들을 배신했소. 민준이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준 씨, 여기서 시간을 보내며 많이 반성하시오. 그리고 출소하면.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요. 네. 면회실을 나오며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용서는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미움도 이제는 내려놓고 싶었다. 그날 저녁 나는 서연과 함께 회사 옥상에 올라갔다. 서울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아빠, 민준 오빠 만나고 오셨죠? 그래. 뭐라고 하던가요? 사과하더구나. 후회한다고. 그렇군요. 서연이 난간에 기대며 말했다. 아빠, 전 민준 오빠를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아요. 왜? 미워하면 제가 힘들어지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제 인생을 더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딸의 어깨를 감쌌다. 장하다, 서연아. 정말 많이 컸구나. 아빠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힘이야. 우리는 한참 동안 야경을 바라봤다. 아빠. 응? 이번 일로 배운 게 있어요. 뭔데? 믿음은 쉽게 주면 안 되지만 한 번 준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거요. 그리고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도요. 나는 딸을 꼭 안아주었다. 그래,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다음날 나는 전 직원 회의를 소집했다. 여러분, 지난 1년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다. 작년 이맘때 우리 회사는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내부의 배신, 외부의 위협. 하지만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여러분 덕분입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회사를 믿고 함께 싸워준 여러분 덕분이에요.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누구도 내 믿음을 배신할 수 없다. 이번 일로 얻은 건 회사뿐만 아니라 삶의 교훈이었다. 우리는 배웠습니다.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신뢰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싸워야 하는지를.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요. 박수가 더욱 커졌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새로운 경영 철학을 가질 것입니다. 나는 스크린에 문구를 띄웠다. 신뢰, 투명성, 그리고 사람. 우리는 서로를 믿고 투명하게 경영하고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서연을 바라봤다. 새로운 세대가 이끌어갈 것입니다. 제 딸 서연이가 부사장으로 승진합니다. 직원들이 환호했다. 서연이 놀라 나를 쳐다봤다. 아빠? 서연아, 이제 내 차례야. 아빠는 뒤에서 지켜볼게. 서연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처럼, 아니 아버지보다 더 나은 리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네. 직원들의 대답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회의가 끝나고 나는 사무실 창가에 섰다. 30년 전 작은 창고에서 시작했던 회사. 지금은 500명의 직원이 일하는 중견기업이 되었다. 많은 일이 있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하지만 결국 살아남았다.
그리고 더 강해졌다. 회장님, 박 전무가 들어왔다. 퇴근 안 하십니까? 곧 갈 거요. 그런데 전무. 네? 지난 1년 정말 고마웠소. 어려울 때 함께 싸워줘서. 당연한 일 했을 뿐입니다. 회장님께서 저를 믿어주셨으니까요. 앞으로도 잘 부탁하오. 물론입니다. 박 전무가 나간 후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민준, 너는 한 가지를 몰랐어. 회사는 돈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야. 신뢰와 사람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걸 몰랐으니 질 수밖에 없었지. 해가 지고 있었다. 하지만 내일은 또 새로운 해가 뜰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나아갈 것이다. 배신의 상처를 딛고 더 강하게, 더 단단하게. 나는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섰다. 폭도 끝에서 서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 같이 저녁 먹어요. 그래, 좋지. 우리는 나란히 걸어 엘리베이터를 향했다. 가족, 회사, 그리고 신뢰.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5년 후 민준이 출소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그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약속을 지킨 것이다. 서연은 이제 사장이 되어 회사를 이끌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회장직에서 물러나 고문으로 남았다. 어느 날 서연이 말했다. 아빠, 오늘 민준 오빠 소식 들었어요. 무슨 소식? 작은 IT 회사에 취직했대요. 월급쟁이로요. 그리고 봉사활동도 하고 있대요. 그래. 사람은 변할 수 있는 걸까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글쎄,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아마도.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것에 관심이 없었다.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였으니까. 우리 회사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었고 서연은 훌륭한 리더가 되어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